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JS 기술팀입니다. 지금부터 4월 기술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설비 설계와 생산성 검토에 필수적인 택트 타임의 개념과 택트 타임 차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설비 적용을 기준으로 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각 공정의 시간 구조를 이해하고 병목 구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택트 타임의 개념과 택트 타임 차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택트 타임이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트 타임은 고객이 요구하는 생산 수량을 맞추기 위해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이 원하는 수량을 정해진 시간 안에 생산하려면 제품 한 개당 몇 초 안에 만들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처럼 택트 타임은 총 가용 시간을 고객사 요구 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택트 타임이 설비가 편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택트 타임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기준 시간입니다. 즉, 고객이 더 많은 수량을 요구하면 제품 한 개당 허용 시간은 더 짧아지고 반대로 수량이 줄어들면 허용 시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양표를 보시면 택트 타임이 3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제품 한 개를 3초 안에 처리할 수 있어야 고객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공정 흐름이 트랜스퍼 유닛에서 시작해서 내매 트랜스퍼 유닛을 거쳐 토네이도 유닛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단순히 한 개당 3초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몇 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매당 3초가 걸리고 한 번에 4개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전체 계산 방식이나 공정 배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처럼 한 매당 3초이므로 3초 곱하기 4매에서 총 12초 기준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 첫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택트 타임은 고객 기준 시간이다. 두 번째, 총 가용 시간과 요구 수량으로 결정된다. 세 번째, 실제 설비 설계에서는 제품 수량, 동시 처리 개수, 공정 구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택트 타임 차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트 타임 차트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정의 동작 순서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정 순서가 잘못되면 뒤에서 아무리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도 전체 택트 값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트랜스퍼 유닛, 내매 트랜스퍼 유닛, 그리고 토네이도 유닛 순으로 동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설비에서는 이 안에 여러 세부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받으러 가는 동작, 하강하는 동작, 흡착하는 동작, 다시 올라오는 동작,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동작, 배출하는 동작처럼 하나의 공정 안에도 여러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트 차트는 단순히 큰 공정 이름만 쓰는 표가 아니라 각 유닛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를 세분화해서 기록하는 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화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최대한 여유를 주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론상 딱 맞는 시간만 넣으면 나중에 실제 장비 운전 시 에러가 발생하거나 택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속, 감속, 센서 확인, 진공 안정 시간, 오차 보정 시간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한 여유 있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즉, 택트 차트는 단순 계산표가 아니라 실제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설계 검토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 택트 차트를 어떻게 읽고 작성하는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내매 트랜스퍼 유닛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는 이 유닛의 세부 동작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 유닛명, 동작, 구동 종류, 축 정보, 시작 적용 시간, 동작 시간, 완료 시간, 유닛 택트, 제품 택트, 속도, 가속 시간, 감속 시간, 이동 거리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한 유닛 안에서 어떤 동작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걸리고 언제 끝나는지를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공정 시간, 즉 유닛 택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유닛이 하강해서 제품 받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내매 트랜스퍼 유닛이 흡착하고 트랜스퍼 유닛이 탈착하고 다시 하강해서 다음 동작을 이어가고 이후 배출 위치로 이동하고 토네이도 유닛 쪽으로 제품을 넘겨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각 동작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축 위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 오래 걸리는지, 어떤 동작이 중복 가능한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속도와 거리, 그리고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항목들은 특히 서보 축 계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보는 단순히 거리만 보고 시간을 계산할 수 없고 실제로는 출발할 때 가속하고 도착하기 전에 감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왼쪽의 구동 종류를 보면 서보, 실린더, 이젝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공정을 계산할 때 모든 동작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동 방식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에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팩트 차트는 공정을 잘게 나누고 각 동작을 시간 기준으로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유닛 팩트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팩트 계산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특히 서보 축이 포함된 설비에서는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전체 팩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트랜스퍼 유닛에서 내매 트랜스퍼 유닛, 그리고 토네이도 유닛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표시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600mm라는 이동거리가 구름 모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600mm는 단순한 참고값이 아니라 실제 시간 계산에 바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값입니다. 표에서도 오른쪽 이동거리 항목에 600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동거리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아래 설명처럼 이동거리는 제품을 받는 위치에서 배출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로 판단합니다. 즉, 장비 프레임 전체 길이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이동하는 유효 구간을 봐야 합니다. 설계자가 이 부분을 잘못 잡으면 계산상으로는 팩트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장비에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이동거리는 단순히 길이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가 길어지면 속도를 높여야 하고 속도를 높이면 가속과 감속 조건이 바뀌고 이로 인해 진동이나 정지 정밀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말하면 팩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불필요한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이 슬라이드는 단순히 600mm를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팩트 설계에서 거리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보 이동 속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내매 트랜스퍼 유닛의 특정 동작이 서보 X축으로 설정되어 있고 최대 속도와 세팅 속도가 모두 1500mm/s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양표에도 맥시멈 스피드가 1500mm/s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단순하게 600mm를 1500으로 나누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보는 정지 상태에서 바로 최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는 가속 시간이 필요하고 도착 전에는 감속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실제 이동 시간은 순수 거리 나누기 속도만으로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팩트 차트에는 최대 속도뿐 아니라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 표에서는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이 각각 0.5초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설비에서는 이동거리만 빠르게 설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이 얼마나 부드럽게 출발하고 멈출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대 속도를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팩트가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동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가속과 감속 구간의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최고 속도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보 축의 팩트를 검토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동거리, 설정 속도, 그리고 가속 감속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서고 속도는 단순한 카탈로그 수치가 아니라 실제 팩트를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린더 이동 속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트랜스퍼 유닛 하강, 토네이도 유닛 상승, 토네이도 유닛 하강과 같은 동작이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에서는 이러한 실린더 동작 시간을 평균 0.5초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양표를 보면 사용 속도 범위가 50에서 500mm/s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린더는 조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 자료나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경험적으로 평균값을 잡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린더는 서고처럼 정확한 위치 제어와 속도 프로파일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학 조건에 따라 실제 동작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은 실린더는 단순히 부품 사양만으로 시간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트로크 길이, 배관 길이, 공합 악력, 유량 조절 상태, 실린더 내경, 공하 조건에 따라 실제 시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평균 0.5초로 반영하되 스트로크가 길어지거나 중량이 무거운 경우에는 시간을 더 여유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카탈로그상 최대 속도만 보고 너무 낙관적으로 시간을 짧게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장비에서는 솔레노이드 밸브 응답 시간, 에어 공급 상태, 쿠션 동작, 말단 충격 방지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기억할 점은 실린더는 평균값으로 계산하되 스트로크와 조건에 따라 충분한 여유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젝터 흡착 속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내매 트랜스퍼 유닛 흡착 동작이 이젝터로 되어 있고 동작 시간은 0.5초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에도 이젝터 흡착 속도는 평균 0.5초로 반영하며 15인치 이상은 1초 이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젝터는 단순히 흡착 신호를 출력했다고 해서 바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진공이 형성되는 시간, 제품 표면 상태, 패드 크기, 진공 누설 여부, 배관 길이, 솔레노이드 응답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제품이나 단순한 평판 제품은 0.5초 정도로 반영할 수 있지만 제품이 크거나 표면 상태가 복잡하면 1초 이상을 잡아야 안정적입니다. 또 화면 아래 설명처럼 이젝터 설치 위치는 유닛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위치가 멀어질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그만큼 진공 형성 시간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장비에서 불량률과도 연결됩니다. 흡착 시간이 부족하면 제품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고 결국 낙하나 위치 틀어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젝터 시간은 단순히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제품을 잡을 수 있는 최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젝터는 평균적으로 0.5초를 기준으로 잡되 제품 크기와 설치 조건, 진공 안정성을 반영해서 더 길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공정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팩트 차트 작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본 예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흐름이었다면 여기서는 박리 투입 및 대출 리니어, 내피 직선 및 사선 박리 같은 여러 공정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한 유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 공정과 뒤 공정이 어떤 타이밍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공정이 지정된 경우에 팩트 계산은 각 유닛의 단독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퀀스 흐름 안에서 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동작 수가 더 많아졌고 서고, 이젝터, 실린더가 혼합되어 있으며 각 동작의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이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동작을 무조건 순차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겹칠 수 있는 동작은 병렬로 보고 반드시 앞 동작이 끝나야 하는 경우만 순차로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은 하강하면서 다른 축은 준비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흡착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축은 대기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병렬 개념을 반영해야 실제에 가까운 팩트가 나옵니다.
만약 모든 동작을 단순 합산하면 계산은 쉽지만 실제보다 과도하게 긴 텍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렬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면 장비 운전 시 간섭이나 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지정형 텍트 차트는 단순 계산 능력보다 공정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RUB1, RUB2, RUB3처럼 여러 축이 섞여 있는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사선 박이 구조 안에서 RUB1, RUB2, RUB3 방향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에서도 초기 박리와 관련된 여러 동작이 나누어져 있고 각 동작 시간이 별도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순히 한 축만 보면 안 됩니다. 각 축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느 순서로 작동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RUB1이 먼저 움직여야 RUB2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RUB2와 RUB3는 일부 구간에서 병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축 구조에서는 각 축의 개별 시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시퀀스상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박리 같은 공정은 제품 특성에 따라 동작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일부 구간은 속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품 파손이나 공정 품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설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텍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줄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축이 동시에 있다고 해서 전체 시간이 무조건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장 늦게 끝나는 동작이 전체 완료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축 제어 구간에서는 축별 시간 계산, 선후 관계, 병렬 가능 여부, 품질 조건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텍트 타임의 개념과 텍트 타임 차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트 타임은 고객 요구 수량을 맞추기 위한 기준 시간입니다. 즉, 고객이 요구하는 생산량이 바뀌면 텍트 타임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텍트 차트는 공정을 세부 동작으로 나누고 각 동작의 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유닛 텍트와 전체 공정 시간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 서보는 이동거리와 속도, 가속 감속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실린더는 스트로크와 공합 조건, 이젝터는 진공 안정 시간과 설치 위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병렬 가능 여부와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야 실제에 가까운 텍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이 병목인지 찾고 그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텍트 타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약 15분간 오늘 교육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서보, 실린더, 이젝터 중 텍트에 가장 영향 큰 요소는? 그리고 세 번째, 텍트 설계가 실패했던 경험과 원인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약 15분간 토론해 보겠습니다.